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8일 OLED 야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부터 좀 매수를 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야스는 이제 OLED 관련 대형 증착기 TV 시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밑에 네 가지 종목도 이제 OLED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OLED 투자가 증대했을 때 같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선익 시스템은 중소형 OLED 메타버스 테마로 묶여가지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가 좀 조정을 꽤 받는 모습인데요. 일단 야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100원 올라가지고 13,250원 이렇게 올라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 형태를 보았을 때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입니다. 한번 고를 파주고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장기 이평선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21선 타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가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다행히 이 박스권 하단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뭐 야스와 같은 비슷한 종목들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면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매일매일 리뷰를 드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를 한번 파고 옆으로 이제 진행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제가 주로 찾다가 야스라는 종목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OLED 시장도 당분간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서 투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뉴스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OLED 사용처 다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호영 이 사장님이죠. 네, 대표이사가 흑자 이제 제한차 궤도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흑자 기조 제한착을 위해서 대형 OLED 패널을 이제 사용처를 넓히는 데 집중을 한다. 그래서 이 크기를 이제 다변화를 해서 이제 OLED가 TV 시장뿐만이 아니고 뭐 좀 더 여기죠. 게임이나 모빌리티, 개인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진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잘한 거죠. TV로만 했을 때는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이제 게임이나 뭐 모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넓혀간다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OLED 화질도 좋고 해서 뭐 버닝 문제가 아직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게임 화질이나 이런 거를 게임이나 이런 거는 화질을 중요시 하거든요. 그래서 뭐 버닝에 대해서만 좀 해결을 한다면 확실히 OLED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대형 OLED 패널 출하량이 이제 지난해 450만 대를 보였는데 올해 700만 대에서 800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나 아니면 광저우죠. 광저우는 이제 다 완성이 되었고 베트남 쪽으로 이제 증설을 좀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그 아래 장비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2021년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이 1조 중반대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이제 흑자 전환을 잘 하고 진행 중이다. 그 다음에 LG OLED 에보 해외에서 호평이라고 합니다. OLED TV의 중요한 진일보라고 하고요. 어, LG전자는 이제 차세대 OLED 패널을 탑재해서 올해 처음 선보인 TV 신제품 OLED 에보가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 해외 유령 매체에서 연이어 이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화질이 엄청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OLED의 장점이 화면을 껐을 때 까만색 부분이 아주 그냥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이 명암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LCD 같은 경우는 뭐 LED 같은 경우는 이제 백라이트라고 해서 뒤에 불빛을 내는 그 백라이트를 기반으로 앞에 이제 뭐 QD라는 뭐 퀀텀 닷 필터를 쓰던가 아니면 뭐 그 다른 OLED를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되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확실히 화면이 꺼져도 그 까만색에 대한 명암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OLED보다. 그래서 좀 단점이 있고요. OLED가 확실히 색 표현상에서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제처럼 표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뭐 게임 그쪽이죠. 모빌리티. 그쪽에서는 확실히 좋다. 경쟁력이 있다. 좀 오래오래 많이 썼을 때는 버닌 효과 때문에 뭐 수명이 2년 이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이제 화질을 냈을 때 그 기회비용이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서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도 벌써 이제 700에서 8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LG 쪽에 OLED TV가 경쟁력을 가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야스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요. 일단 야스 지분은 LG 디스플레이가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야스라는 기업이 LG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증착 소스, 이게 기술력이 좋고요. 그래서 대형 증착기에 들어가는 그 소스를 야스가 좀 개발을 하고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제 2만 원 중반대나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요. OLED 시장이 이제 좀 과도화되었죠. 그래서 2017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 해서 19년까지 조금 이제 떨어지는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부터 다시 OLED 시장이 좀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야수 종목 말고 제가 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종목도 보시면 지금 반등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서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순식간에 이제 2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고요. 월봉상으로 보셔도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죠. U자로 이제 하락폭을 끊어내고 21,950원으로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이 OLED 장비주, 특히 이제 야스가 LG 디스플레이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거래량도 거의 없고 주가도 느리게 움직여서 상당히 투자하는데 답답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천천히 올라갈 것 같고요. 일단 장기 이평선을 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아래에 두고 조금 이 자리에서 13,000원대에서 초반대에서 주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이때도 이 야스라는 종목은 지금 보시면 호가창에 걸려있는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제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해도 진짜 다섯 호가창은 올릴 수 있을 만한 한 번에 뭐 그런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보시면 뭐 만주, 17,000주, 25,000주 이러니까 돈 좀 있으신 개미분들이 하루에 그냥 다 사는 것만 해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거래량입니다. 지금 얘가 거래가 죽어 있는데 그거에 반해 메리트가 있는 것은 거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가창에 매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번 세력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그 비해서 반등도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 481선 기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네, 20 월봉선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꾸준히 보고 있고 지금 투자자나 뭐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워낙 거래량이 없어서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지켜보고 있고 OLED 시장이 이제 살아난다고 하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FA도 보겠습니다. SFA도 보시면 46,600원입니다. 46,600원이고 일단 얘도 장기 이평선을 돌파 이후에 네, 여기 48,000원, 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또 이렇게 주저앉았는데요. 얘는 이제 21선과 61선을 다 깨버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21선까지 터치를 하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좀 하락을 하고 바이오주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조금 기술주들이 힘을 못 쓰는 모양이었는데 지금 주말부터 해서 금요일부터 해서 세계 증시 시장이 조금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낙폭이 컸던 기술주 위주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SFA 같은 경우는 OLED 시장도 있지만 지금 요새 2차전지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하는 회사라서 네, 좀 메리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반등이 확실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장기 이평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한번 힘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아가지고 좀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기관은 뭐 조금 전체적으로는 매수하는 느낌이네요. 연기금이 조금 사고 있고요. 네,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AP 시스템도 마찬가지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한참 이제 주가를 장기 평선 돌파 이후에 강하게 상승시킨 뒤에 네, 요 근처에서 29,000원대에서 한참을 옆으로 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일단 월봉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이 공모가에서 상승을 워낙 크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선을 다지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다시 올라간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요 저번에 올랐던 35,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관과 외국인이 뭐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좀 팔고 기관이 조금 매수하는 느낌이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OLED 시장이 살아난다는 점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와 OLED가 다시 한번 좀 호황기를 걷는 그런 시기가 1년 정도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1년 뒤에는 이제 다시 한번 뭐 생산이 과대화되어서 좀 장비 시설 투자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이 반도체 업계는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한번 네, AP 시스템도 지금 상에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투자 자리에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요쯤이었으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얘는 15,000원 요 정도가 이제 딱 이제 받쳐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요. 그 자리를 못 받친다면 이제 60일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일단 메타버스 테마를 탔기 때문에 중소형 OLED 증착 시스템을 좀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 좀 이 관심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거래량도 좀 죽은 것 같고, 이전에 터지던 그 거래량이 지금은 좀 소강기를 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들어갈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은 21선을 퐁당퐁당 디디면서 올라갔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1선을 깼을 때 나오는 게 맞았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1,500원은 지켜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61선까지도 하락이 가능한 구간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OLED 시스템이 커질 거기 때문에, OLED 시장이 커질 거기 때문에 61선까지 떨어지더라도 반등은 어느 정도 줄 거다. 근데 지금 선익 시스템 월봉을 보시면 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선반영 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종목은 신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 다음은 SNU입니다. SNU도 지금 월봉상으로는 한참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이때인가요? 이때 이제 SFL이라는 기업에 인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SNU도 마찬가지로 뭐 중소형 OLED 증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딱히 이제 테마로 엮이지 못하고 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데, 한참을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실 신규 투자하기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한참을 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씩 거래량 한번 터트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는 종목이라, 일단은 뭐 그때 말고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참을 이렇게 기다가 올리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장기 이평선 아래 두고 계속 지지부진하게 그냥 좁은 밴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투자자는 뭐 크게 움직임 없고요. 자, 이런 식이고, 자, 그래서 저는 야스라는 종목을 얘기를 드린 거고 계속 보고 있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AP 시스템이나 선행 시스템, SNU 같은 경우는 SNU는 오르진 않았지만 크게 막 이게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AP나 선익 시스템은 많이 올라 있는 상태라서 조금 어느 정도, 그래서 그 지금 사봤자 위로 이제 많이 먹을 수 있는 밴드가 없다. 그다음에 SF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위로 상향 밴드가 있고, OLED 이외에도 좀 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도 되어 있고요.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야스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